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뉴경공에 출연한 김태형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진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형수들이 사형 선고를 앞두고 집행을 앞두고 보이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돼요. 대체로 압도적 다수는 담담해집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 정신건강이 박약한 사람들은 자기 독방에서 머리 찍고 막 자해하고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살려달라고. 이제 거의 미쳐서 날뛰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왜 그러냐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동훈이 보면 후자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이렇게 막 널뛰듯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예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전투표 날 한동훈은 또 빵 터지는 발언을 합니다.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 했던 한동훈은 목련이 이미 핀 4월 5일 김포에서 김포는 이미 서울 아니었나, 이미 서울권으로 생활한 지 오래됐다. 다만 오래된 행정체제가 그걸 막고 있었을 뿐이다. 전날인 4일 평택 유세에서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전 아직 정치한 지 100일도 안 됐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아직까지 그렇다. 앞으로는 제가 배워버려야 한다. 자,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아직 정치한 지 100일도 안 됐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저는 한동훈의 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는 말을 저는 들은 바가 없으며 국민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나 기관을 통해 거짓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동훈이 뻘소리를 할 정도로 뭔가 조급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종필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거짓말의 최고 단계는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융화되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라고들 하더라. Another level. 김요한 목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살다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 여당 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후보 소개도 안 해 지역개발 공약도 안 하는 선거는 처음이다. 그냥 주구장창 횡설수설 자비판 자기연민, 자과잉, 피하식별 불가, 분노 조절에 실패한 말들 뿐이다. 선거판이 개판이 되었다. 역대로 이런 최악의 선거는 없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가장 보수적인 정치평론가라는 이조차 국힘당 90석 이하를 점치고 있다. 선거가 김 빠졌다. 김 빠졌다가 아니라 김 빠졌다다. 투표하면 100% 승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더 빵 터지는 건 한동훈에 대한 국힘 출마자들의 반응이지요. 큰절 읍소를 왜 하느냐. 서서 죽겠다던 한동훈의 발언이 있던 다음날 부산 국힘 출마자들은 큰절로 읍소합니다. 홍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총선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되면 그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다. 선거에 무슨 젖잘싸가 있나. 총선 참패하면 용산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인가. 총선은 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거다. 공천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2년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다. 공천 주었다고 다 내 편 되는 거 아니다. 선거 끝나면 내 편이 없다. 삼김시대처럼 정치판에 의리, 명분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국회의원은 모두 당선 즉시 자기가 잘나서 당선된 걸로 한다. 심지어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뒤 황교안이 공천받고 당선된 사람 중에 황교안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냐. 국민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무엇이 어렵냐. 아직도 검사 곤조가 남아 항일 독립투쟁도 아닌데 이육사 선생처럼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거냐. 사죽생의 각오로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읍소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자, 한동훈의 공포가 극에 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왔지요. 강민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올해 2월 강남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 은폐 축소된 채 무마된 정황이 있고
가해 학생 부모가 유력한 지도층 인사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제보받은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해 진위를 밝히고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마땅한 후속 조치를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폭 문제는 국민의힘조차 공천 부적격 조건으로 학폭 관련 문제를 제시할 정도로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작년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폭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해 학생이 상대적 약자인 경우 그 피해 학생은 극단적 고통에 내몰리고 인생의 치명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당시 국회는 청문회까지 열었고 결국 가해 학생 부모는 국회에서 반성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꽤 긴 시간이 걸려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통해 제보받은 강남모 중학교 학폭 사건 처리가 학교폭력법과 학교폭력 처리 기준을 위배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절차와 규정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을 설명하고 관할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안 조사를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특정해 그 어떤 언급이나 요구도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보도 당일도 아니고 하루 지난 다음날 저녁에 국민의힘이 나서 학폭 사건을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도덕이 재발절인 것일까요? 중요한 건 학교가 절차에 맞게 사안을 처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묻지도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폭 관련 여부를 국힘이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건지 아닌지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이를 키운 건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여청과로 인계한 사건 발생 보고서와 학교에서 작성된 각종 사건 관련 서류에는 가해 학생 명단이 적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 가 피해 학생 부모들을 학교에 불러 면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를 이렇게 키우고 저나 하원하 의원이 공모해 정치 공작을 한 것처럼 사건을 만들어 총선용 야권 공격 빌미로 삼으려는 비상식적 정치 공작을 벌인 건 오히려 국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잘 됐습니다. 제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만들어 저를 고발해줬으니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나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정한 학폭 처리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려 했던 저를 정치공작 주모자로 단정한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답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3년 5월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 경찰이 학교에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 씨는 당시 아들 학교 운영위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셋째, 학폭 사건 당일이었던 2023년 5월 24일 학폭 가피해자 보호자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 씨가 참석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넷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도자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커녕 그 누구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일이라며 저에게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적용해 고발했는데 출마하지도 않은 이에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적용이 성립 가능한 건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법리 검토도 없이 우선 고발부터 하는 게 진짜 정치공작 아닙니까?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관할청인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께도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로 신고받은 학생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매일매일 범죄자 무리들과 싸운다는 한동훈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